안녕하십니까. 영국 신프로의 CI200TS 포렌식 차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사고 현장에서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I200TS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메모리 카드로부터 PC로 복사할 수 있고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몇 차례의 브레이크 테스팅과 테스트 현장 트랙을 몇 랩 주행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구동되어 있고 롤 피치 이후 차량의 경로와 중요한 속도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몇 차례의 브레이크 테스팅과 중력 가속도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동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 테스팅이 실시된 장소를 좌측 상단에서 볼 수 있고 총 14차례의 테스팅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된 테스팅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고프로에서 생성된 영상과의 동기화 기능을 활용해서 테스팅이 실시된 장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구글 맵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배경을 위성사진 혹은 지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테스팅을 동시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3개, 4개, 최대 5개까지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4차례의 테스팅이 선택되어 있으며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을 선택하고 스크롤하면 해당 지점과 동기화되어 있는 영상이 함께 표시되고 각각의 패러미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이 중력 가속도, 그 아래가 속도, 그 아래가 피치, 그 아래가 롤 등 데이터를 전부 겹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팅을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측정된 거리, 정밀도 수준, 진행 방향, MFDD 등 프린트된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데이터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 차례의 브레이크 테스팅들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한 경로 전부를 로그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심화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테스트 트랙을 달리면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체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보이는 우측의 하단에는 피치 앵글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브레이킹에 의한 피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추가로 롤 앵글 데이터가 추가되었고 코너 진입 후에 롤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 연속되는 코너가 있는 특정 구간 중 한 곳을 클릭하면 피치와 롤을 볼 수 있는데 노이즈가 좀 보이는 듯 합니다만 다른 데이터를 선택해서 비교하면 두 데이터가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 노면이 불규칙해서 차체가 앞뒤로 피칭했던 것이 원인이고 노면이 불완전하다던가 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또한 노면의 굽에 대한 수치인 이 경사도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 구간을 달렸던 다른 랩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이 지점에서 경사가 1.4도로 올라갔다가 0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 분석 기능이 대단히 유용한데 이 실행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야 합니다. 액셀레이션 탭에서 차량 출력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고 속도에 대해서 액셀레이션 테이블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 테스팅 시 최대 가속을 하면 이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액셀레이션 탭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엔진 출력, 공기 저항과 구름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행 저항, 그리고 차량 중량, 엔진 출력의 그래프, 기어비와 최종 감속비, 타이어 직경, 최고 RPM, 변속 소요 시간 등 해당 차종의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킹 탭에는 일반 승용차용 수치 하나를 입력할 수도 있고 다운포스가 증강된 차량의 경우 이 테이블의 각 속도별 브레이킹 포스를 각각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코너링 탭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이며 소프트웨어는 차량에 달린 경로를 보고 이 경로로 코너를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산출합니다. 이 구간을 살펴보면 완만한 우측 코너 후 좌측 코너 후 다시 우측 코너 후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지점이라도 선택해서 코너의 반지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는 반지름이 약 86m인데 곧 94m로 되었고 반대 방향 코너에서는 약 70m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옵션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해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코너링 포스를 다르게 입력할 수 있어서 0.7G 혹은 0.6G로 했을 때 차량이 그 지점을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얼마로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다른 경로로 도로를 따라 달린다는 것은 좀 더 직선에 가깝게 달릴 수도 있고 좌측 끝부터 우측 끝까지 도로를 전부 활용해서 달릴 수도 있는 건데 여러 차량의 경로를 통해서 속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예를 들면 주황색 라인이 좀 더 급하고 청색 라인은 좀 더 직선에 가까운데 가장 아래쪽 시뮬레이션 스피드의 그래프가 그 증거로서 최저 속도 수치를 보면 주황색 라인은 이 구간 속도가 39.4마일인 반면 청색 라인은 43.5마일로 이 코너 통과에서의 속도 차이가 약 4마일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약 9마일의 더 큰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옵션을 변경해 볼 수 있는데 0.4G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를 0.7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은 경우 이 수치를 바꾸어 입력하면 증가된 G포스로 인해서 이 구간들의 최고 속도가 53.4마일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적인 중력 가속도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최대 0.7G까지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는 영상과 함께 분석할 수도 있는데 차량이 도로에 위치한 장면이 보여지고 이 특정 구간에 대해서 적색, 청색, 주황색으로 구분된 3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특정 지점을 선택하고 스크롤하면 동조된 영상도 함께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로부터의 모든 데이터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CSV 혹은 매트랩 포맷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요 구간만 선택해서 익스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그래프를 복사해서 다른 패키지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